디자인 디벨로퍼를 꿈꾸는 개소디입니다. 오늘은 앞에 본 이미지처럼 티셔츠에 로고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합성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 이미지 가슴에 로고를 합성할 건데요. 우선 이미지를 커맨드 J 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 줄 겁니다. 레이어를 복사해 주는 방법은 커맨드 J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복사할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OK 누르면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두플리케이트를 왜 설명하느냐? 두플리케이트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이미지를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도큐멘트를 New로 선택하면 새로운 파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이미지를 붙여넣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미지를 조금 내려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두플리케이트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걸 선택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 파일이 선택되어 있는데도 똑같이 위치를 동일하게 복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로고 같은 이제 단순 복사를 많이 해야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이걸 일단 지워주고 이제 다시 이제 메인 강좌로 돌아와서 대비를 조금 더 줄 겁니다.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레벨에 들어가서 가운데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비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이미지에 다르지만 왜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주냐면, 대비를 줬을 때 조금 더 잘 먹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OK 누르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기가 저장할 파일에 이렇게 티셔츠 로고 합성 베이스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여기 PSD 파일로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들어가면, 세이브 에이지로 저장을 했을 때 여기서 포맷을 드롭다운 메뉴에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포맷들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포토샵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거를 편하게 예전 저장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여기 포토샵에 퍼포먼스에 파일 핸들링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Enable Legacy Save As, 그러니까 예전 Save As를 이제 활성화한다 라는 뜻이겠죠. 체크를 한 상태에서 OK 누르고 OK 누르면 Save As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포맷들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롭다운 메뉴에 이런 포맷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인 퀘스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복사를 했었던 베이스 이미지, 이거는 또 지워줘야겠네요. 이제 아까 저장을 했었던 베이스 이미지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로고를 합성할 거니까 우리가 로고 파일을 여기 포토샵으로 가져올 겁니다. 저는 일러스트에서 이 아트웍을 가슴에 새길 건데요.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 커맨드 C, 그리고 포토샵에 가서 커맨드 V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 팝업이 뜨는데, 이거를 이제 또 설명을 또 잠깐 또 하자면, 이제 레이어스로 저장을 하면 레이어스로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했었던 이제 그 패스들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오브젝트로 하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복사가 되고요. 픽셀을 선택하면 일러스트는 벡터 기반이라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픽셀은 이제 포토샵의 비트맵 이미지로 불러온 거기 때문에,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커졌다 줄어들다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픽셀이 깨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할 겁니다.
오브젝트를 해줄 건데 이제 패스도 알아봐야죠. 패스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일러스트에 패스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합쳐진 이미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중앙에서 적당한 사이즈로 사이즈로 크기를 정해줄게요. 자, 근데 이 이미지를 보면 이게 어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조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 왼쪽 어깨는 살짝 내려가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각도를 줄 겁니다. 이렇게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각도를 주고 딱 봤는데 너무 로고 이미지가 옆으로 기울어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상태에서 커맨드를 누르고 여기 부분에 끝에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살짝 해서 이미지를 살짝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해줄 건 여기에 블렌딩 모드에서 이제 멀티플라이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멀티플라이는 주로 포토샵에서 이제 그림자를 합성할 때 자주 쓰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이렇게 멀티플라이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그림자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줄 건데, 하나 더 줄 기능은 여기에 이제 요거 이름 로고를 바꿀게요. 로고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블렌딩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블렌드 i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저번 강의에서도 포토샵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포토샵은 이제 0에서부터 255 단계의 밝기값이 존재하고, 그러면 총 256 밝기값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합성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디스 레이어, 현재 레이어냐 아니면 밑에 언더라인 레이어이냐 라고 해가지고 위에 거는 해당하는 수치를 조정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어지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졌다 보여졌다 없어져 보였다 하고, 이제 밑에 언더라인 레이어에서 하면 밑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한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밝기로 바뀌어 있는 느낌이냐 라고 하면, 255에서 244에 있었던 밝기 값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244의 밝기 값에서부터 시작되는 애들을 다 하얗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24,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244에서 시작해서 255까지의 밝기 값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합성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반 끝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선택을 하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고 옆으로 해주면 이제 244부터 255의 밝기 값을 고루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전에 244까지만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밝기 값으로 합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또 해줄 건데, 여기 보면 사진의 이미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비트맵이다 보니까 픽셀이라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물론 엄청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픽셀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샤프니스를 많이 줘서 선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릿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일러에서 갖고 온 이 로고 파일을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에 있는 이미지에 어떤 흐릿함을 같이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필터의 블러에 저는 박스 블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우리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베이스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4.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4는 안 되네.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블러 값이 맞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왜곡을 줄 건데, 아까 우리가 따로 저장했었던 PSD 파일을 여기에 적용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왜곡을 줄 건데요. 여기 필터, 디스토어, 디스플레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팝업 창이 뜨는데 호리존탈 스케일이 있고 버티컬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평, 수직 어느 정도의 왜곡을 줄 것이냐 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줄수록 이제 이미지 왜곡이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언더바인드 에어리어에 보면 이제 랩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트 엣지 픽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랩 어라운드는 왜곡이 되는 해당 부분에 줄바꿈을 해줄 것이냐, 그 리피트 엣지 픽셀은 거기를 반복해서 채워줄 것이냐 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굴곡에 왜곡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픽셀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랩 어라운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곡이 진행이 되는데, 딱 보면 요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왜곡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원하지 않는 곳에 왜곡이 발생이 했을 때는 다시 여기에 보면 스마트 필터에 디스플레이스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조금 줄여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1010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OK를 눌러서 다시 아까 이 선택했던 파일을 선택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왜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만약 자신이 원하던 그런 왜곡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필터에 리퀴파이트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조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밑에 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쇼 백드롭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집어넣어 주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씩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지만 이제 강좌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작업을 해줄 건데, 어떤 작업을 더 해줄 거냐, 이런 면의 티에 보면 이런 재질감들이 있어요. 이 재질감들을 더 부각시켜 줄 겁니다. 이제 로고 합성한 부분에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해 주고 커맨드 J에서 복사를 하나 해준 상태에서 맨 위로 올려 주시고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그 부분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필터, 오더, 하이 패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재질감이 보이는 정도만 수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미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기의 눈에 맞춰서, 자기 이미지에 맞춰서 한 이 정도,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작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감이 표현이 된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를 이제 하드 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드 라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로고를 갖고 왔을 때 색상보다 멀티플라이로 브랜딩을 바꿨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가 지금 멀티플라이가 돼 있는데 이 줄어들 만큼의 이제 하드라이트로 해서 재질도 가져가면서 밝기도 이제 선명하게 이제 색상을 곱해줘서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도를 높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드라이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갖고 왔던 색이랑 조금 비슷한 색이 되었죠. 여기서 디테일하게 색상을 더 하는 건 뭐 하실 수 있죠. 여기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뭐 밝기 값을 조정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고요. 해서 색깔을 더 조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굳이 필요해 보이진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 건데,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 이제 약간 그라데이션을 줄 겁니다. 여기에 이 아이콘,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는 그 베이스가 되는 이 영역의 위치에만 효과를 줄 수 있는 이제 마스크죠. 저 부분에만 이제 마스크가 쓰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G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콘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스크린 또는 라이팅 선택해 주는데 전 스크린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강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파시티를 해서 조금 수치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딱 보면 이미지가 가슴에 되게 빛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살짝 곡선에 굴곡이 있으면서 이제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가장 밝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개소지 채널을 방문해 다양한 튜토리얼을 만나보세요. 구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